강력한 라이벌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들어왔다는 걸 더 높게 써야 낙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낙찰가, 특히 소액 빌라들, 서울에 있는 저렴한 이런 물건들의 낙찰 가율이 다소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갑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의 저자 이현정입니다.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 10년 동안 꾸준히 스터디셀러로 사랑받고 있는데 최근 경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 시점에 작가님의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 읽기가 쉬워요. 경매책이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나동경 책을 딱 잡으면 놓을 수가 없더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냥 술술술술 읽히는 책이거든요. 또 하는 말씀이 볼 때마다 다른 내용이 보인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볼 때는 스토리 위주로 그냥 보시고요. 진짜 물건을 공부를 할 때는 디테일한 것들을 보시고 실제로 낙찰 받고 나면 책을 외워서 가시더라고요. 공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의 참고서 같은 역할을 하는 재미있는 경매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가님, 최근 경매에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법원에 막강한 경쟁자가 나타났어요. 제가 얼마 전에 남부법원에 갔는데요. 어떤 분이 혀를 뭉탱이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개차를 할 때마다 나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 사람은 뭐지? 큰 손인가? 했더니 바로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직접 입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원래 직접 참여하지 않았나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집일지라도 이 물건을 매각을 해서 돌려받지 못하는 돈은 허그에서 미리 임차인에게 돌려주고 손해는 허그가 떠안는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손해가 굉장히 많죠. 조 단위로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 이것도 문제이고 임차인들의 주택을 다시 임차인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허그가 직접 물건을 낙찰을 받아서 임대를 놓겠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제가 이거 발표한 내용을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계약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 우리가 낙찰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특별한 조건이 있을 때 우리가 낙찰을 받아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고 그냥 앞에 있던 계약력에 말소되는 조건이에요. 이 내용이 지금 여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임차권 인수 조건 변경된 물건이라고 하고요. 그런 물건들이 목록이 쭉 있단 말이죠. 내용을 한번 잠시 볼게요. 허그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받고 우선 변제권을 승계받은 금융기관인데 이제 변제되지 않은 임차인의 보증금은 원래 낙찰자에게 인수가 되는 건데 자꾸 이렇게 유찰이 되니까 이렇게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채권 회수를 빨리 하기 위해서 임차권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경매를 진행하는 물건들이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리스트가 바로 여기 허그 홈페이지에 가면 리스트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리스트는 3월 말 기준이고요. 제가 지금 촬영하는 시점에서 이틀 후에 새로운 경매 목록이 공고가 될 예정이고 거기에 나와 있는 물건의 리스트들은 낙찰을 받아도 인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건들 중에 대박 낙찰 물건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허그가 직접 낙찰을 받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여기 기사 내용이 있어요. 왜 이렇게 허그가 갑자기 낙찰을 받지? 라고 했더니 이 기사 내용을 보고 충분히 이해가 갔어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반대를 하면서 지금 주택기금이 1조가 손실이 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쭉 있고요. 하단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LH에서 공공주택 사업자가 경매에 적극
참여해 피해 주택을 직접 낙찰받고 다시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바로 그 이유로 말미암아서 직접 낙찰을 받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사실 우리 입찰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경쟁자, 마방한 경쟁자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낙찰 가격이 합리적이더라고요.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은데 정말 많은 물건에 직접 입찰을 하고 있고 그 낙찰된 물건들은 아마도 공공임대주택으로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 지금 이렇게 급속하게 손실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낙찰을 받으면 손실을 그래도 조금 유보하거나 2년 후에 다시 재가격으로 매도를 할 수도 있고 하는 것들도 아마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낙찰 사례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경매 검색에서 특수물건으로 좀 들어가서요. 지금 제가 설정을 5월 달에 낙찰된 사례들로 설정을 했고요. 전체 주거용 물건들 중에서 허그 인수조건 변경된 물건들을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5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 전체 매각된 물건들이 49건이고요. 그 중에서 아파트가 하나, 빌라가 25개, 오피스텔이 4개, 도시형 생활주택 19개.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낙찰된 사례들을 쭉 보면요.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과 동시에 5월 7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낙찰을 받기 시작했어요. 6명이 들어왔는데 83%를 쓴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물건들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지만 낙찰이 돼도 그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데 낙찰가가 83%까지 쓰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저렴하게 낙찰 받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좀 봤더니 75%까지 있더라고요. 저렴한 것은 75%, 높은 것은 93%까지도 허그에서 씁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할 때 과연 허그에서 얼마를 쓸 것인가 같이 동등하게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총 49개 물건들이라서 제가 50개로 설정을 해서 다시 한번 쭉 살펴보면요. 2명이 들어왔는데 78%의 낙찰 받은 물건도 있고요. 법원에서 진행을 할 때 여러 건에 동시에 넣기 때문에 예전에 허그에서 얼마로 비슷한 물건을 입찰을 했었는지를 다시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경매는 가장 높은 가격을 쓴 사람이 낙찰자가 되는데 강력한 라이벌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들어왔다는 건 이거보다 더 높게 써야 낙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낙찰가, 특히 이제 지금 소액 빌라들, 서울에 있는 저렴한 이런 물건들의 낙찰 가율이 아무래도 다소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분들이 낙찰 가격이 또 아주 허무맹랑하진 않고요. 적당한 낙찰에서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 내가 입찰하고 싶은 물건이 뭐 강서구, 화곡동, 뭐 구로동, 금천구 요 허그에서 나온 물건들이라면 최근에 낙찰 사례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얼마를 썼는지를 조금 더 파악하셔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작가님, 허그는 왜 갑자기 경매에 참여하고 있는 건가요? 아까 이제 제가 신문 자료 보여드렸듯이 이 물건들을 다시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를 하겠다라고 공표를 했고요. 그리고 아마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낙찰 받아서 임대 놓는 동안에는 손실이 아니잖아요. 자산으로 잡힐 테니 손실 규모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아주 현명한 선택이다. 물론 우리 입찰자 입장에서는 막강한 경쟁자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손실액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다 이제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불만도 좀 잠재울 수 있고 여기에 살고 계신 임차인들이 거쳐야 할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데 그것도 제공해 줄 수가 있으니까 아주 탁월한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입찰하시는 분들은 이제 예전보다 더 저렴하게 낙찰받는 것은 좀 포기하고 한껏 쓸 수 있는 만큼 높이 쓰셔야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입찰이 들어오는 물건들이 투자자 입장에서 괜찮은 것들일까요?
이거는 다 달라요. 다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물건마다 이 정도면 너무 괜찮다라는 물건이 있는가 하면 이 물건은 나중에 누가 사갈까라고 의심이 되는 물건들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작은 물건들, 10평 이하의 물건들은 임대는 잘 나갈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매도할 때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니 개인들은 좀 주의하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임차인이 잘 들어올 수 있는 물건이어야 되잖아요. 대부분의 물건들은 임차인이 잘 들어올 만한 물건들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만한 물건들도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이 불편하다거나 아니면 뭐 직장으로 가는 교통선이 아예 없다거나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거나 이런 물건들은 임차인들이 원하지 않겠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환경에서도 가격만 저렴하다면 또 그 집에 들어올 임차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물건은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요건에 부합하는지는 또 개별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작가님, 10평 이하는 매도가 쉽지 않다고 해주셨는데 전용 면적 기준일까요? 전용 기준으로 10평을 말씀드리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9평이라고 하더라도 주거 환경이 그만큼 쾌적하고 교통 상황이 좋다면 또 그만한 가치가 있겠죠. 근데 가능한 10평은 넘는 물건들이 신혼부부라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거주를 하시려는 분들이 가질 만한 이유가 있는지를 좀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나. 물론 지금은 빌라를 실거주로 잘 매수하시지는 않지만 항상 이런 시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파트 가격과 워낙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실거주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집을 안 사고 전월세를 사시는 분위기지만 항상 이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매도할 때 빠져나갈 수 있는 것도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 또 어떤 흥미로운 경매 물건들이 있을까요?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엄청 많이 하는데요. 실제 경매에서도 낙찰가율이 높은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지금 최근에 낙찰 상황이 어떤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경매 종합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서울에 있는 5월 달에 매각된 아파트들을 검색을 하겠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 오늘 촬영 날짜가 22일이고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전체 매각된 물건들을 한번 검색을 하면요. 총 물건들이 117개의 물건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진행되지 않거나 변경되거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78건의 물건이 매각이 됐어요. 매각된 물건들 한번 좀 살펴볼게요. 서울 아파트다 보니까 고가 아파트들이 꽤 있고요. 종종 저가 아파트들이 섞여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100% 넘는 물건들이 보이고 있어요. 요거 대리만 아크로빌 100% 넘었고요. 조금 저렴한 낙찰이다라고 하면 이제 81% 영등포구에 있는 물건이었네요. 25명이 들어왔어요. 여기 지금 81%의 낙찰이 되긴 했는데요. 잠깐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영등포 당산동에 있는 아파트고요. 사이즈가 전용 49평이에요. 그리고 감정가가 13억 9천이었는데 두 번 유찰이 돼서 8억 8,900만 원의 최저가가 된 거죠. 이 정도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만 할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총 입찰자가 25명이었고요. 실제 낙찰 금액은 이전 회차의 최저가를 넘어섰습니다. 이전 회차의 최저가가 11억 1천이었거든요. 근데 낙찰가는 11억 3천이에요. 이런 거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지난 회차에 단독으로 낙찰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이제서야 지난 회차의 최저가를 넘어서 낙찰을 받았냐. 그때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냥 그 단순한 이유예요. 특별한 회자가 없거든요. 그 전에는 이 가격에 이 물건이 나온지 알았더라도 할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그래서 결국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았고 유찰이 됐는데 이런 물건들은 해야 됩니다. 할까 말까 망설이지 마시고 어차피 진짜 싼 가격인데 또 유찰이 됐어 라고 하면 이전 회차의 최저가를 넘어설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꼭 갖고 싶은 물건이라면 그렇게 해야 낙찰 받을 수 있는 물건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감정가의 81%면은 꽤 저렴한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이제 강북구 번동에 있는 물건,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낙찰가가
4억대예요. 물론 이제 강북구라는 곳은 조금 더 저렴한 물건들이 더 많이 있는 곳인데요. 그래도 감정가가 5억 5천이었는데 2회 유찰을 했고요. 결국 낙찰가는 얼마요? 77%, 4억 2,500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2등 가격은 너무 마음에 들어요. 2등 가격이 3억 8,600이거든요. 한 4천 정도가 차이가 나죠. 2등 가격이 참 마음에 드는 그런 낙찰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서울에서도 4억 원대의 물건들, 5억 원대의 물건들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꼭 고가 10억 이상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도봉구에 있는 이 물건도 77%에 낙찰이 됐는데요. 도봉구 창동 주공이면은 뭐 너무 유명하죠.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서울의 아파트들 중에 하나인데요. 59제곱이에요. 25평형이고요. 7억 3천에서 2회 유찰해서 최저가 4억 6,700이었는데 낙찰가는 5억 6,400이었습니다. 적정 낙찰가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하나하나 물건에 대해서 시세를 다 조사를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나오는 대부분의 물건들이 비슷한 시기에 감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보지 않고 그냥 낙찰가율로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런 낙찰만 있는 게 아니라 고가 낙찰들도 꽤 있거든요. 고가 낙찰들을 좀 찾아봤어요. 자, 여기 목동 신시가지 물건 한번 볼까요? 1회 유찰을 했는데 감정가가 11억이었어요. 53제곱짜리고요. 감정가 11억이었는데 1회 유찰에서 8억 8,800만 원 최저가였고요. 결국 이 물건에 27명이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낙찰가는 감정가를 넘어서는 11억 1,600만 원. 그러니까 600만 원 더 써서 감정가 넘어서서 낙찰을 받으셨죠. 이런 물건은 저희 멤버님도 관심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감정가 너무 스시면 확실히 낙찰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 물건은 서울의 중요한 몇몇 곳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묶어놓은 곳들이 있잖아요. 목동이나 압구정이나 이런 지역들에 있는 물건들은요, 사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현금 여력도 있고 사고 싶은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아파트를 사게 되면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현금 여력이 있는 분들은 굳이 살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로 놓고 소위 갭 투자를 하고 싶은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경매는 가능해요. 경매는 실거주 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에도 종종 낙찰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물건들은 허가를 또 받아야 되는데 내가 무슨 돈으로 사겠다 자금도 서명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다 생략이 되는 거죠. 그러니 토지거래 허가구역들이 다 좋은 지역들이잖아요. 누구나 살고 싶고 갖고 싶고 게다가 전세가도 꽤 높은 지역들인데 이 물건을 갖고 싶다면 경매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실거주 못하시는 분이라도 경매를 통하면 이 물건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 중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물건들은 낙찰가가 결코 싸지 않습니다. 싸지 않아도 잘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가격이면 나쁘지 않다 라는 생각이고요. 또 다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낙찰된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받으셔야 된다. 저는 굉장히 잘 받았다라고 해서 보여드리는 물건인데요. 대치동 우성아파트입니다. 자, 이 물건도 저희 멤버님 질문이 오셨었어요. 신권에 입찰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부담스러워서 이제 참아 못 하셨는데요. 결국 어떤 분이 낙찰을 받으셨고요. 이게 감정가가 51억인데 단독으로 해서 53억에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이 물건이 전용 60평짜리거든요. 그러면 대치동에서 60평짜리인데 53억이면 가격이 평당 1억이 안 됩니다. 저도 잘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싼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거보다 유찰이 됐어도 아까처럼 다음 회차에는 또 낙찰가가 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물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물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물건을 갖고 싶다면 충분히 가격을 높였어야 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보다는 괜찮지 않냐. 감정가가 뭐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낙찰된 물건
물건 중에 잠실 리센트가 있어요. 지금 이 물건은 84제곱짜리예요. 얘는요 20억이에요, 감정가가. 근데 이 물건이 실거래가가 한 25억 정도? 물론 이제 거래가 될 때마다 이제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고가를 찍고 이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건은 신건에 자그마치 11명이나 입찰에 참여를 했습니다. 신건에 11명이 참여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물건이 저렴하지도 않은 20억짜리 물건인데 11명이 참여를 했고요. 낙찰가는 22억 3천. 괜찮죠. 잘 받았어요. 2등은 21억 8천. 물론 근데 이게 객관적으로 이 가격이 저렴하다 뭐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라면 이 정도는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원하는 물건을 가지실 수 있고, 그리고 얘는 전세 세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대출을 일부 가진 상태에서 전세, 물론 매가와 전세가 갭이 크기 때문에 대출을 일부 가진 상태에서 전세를 아마 세팅을 하시게 되면 내 투자금은 10억씩 가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물건을 갖고 싶으신데 실거주가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투자를 제대로 된 시세 차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서울의 아파트 경매를 이용해서 낙찰을 받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작가님, 이번 주에 흥미로운 경매 물건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할 만한 물건들 좀 찾아봤거든요.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이 사실 법원에 굉장히 많이 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이시거나 갈아타게 하시려는 분들이 경매 법정에 굉장히 많이 오고 계시고요. 실제 실수요자들이 낙찰을 받고 있어요. 낙찰을 받으시는 분들이 투자자가 아니라 실수요자인 분들이 낙찰을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투자자보다는 다소 높은 가격을 쓰더라도 시세보다는 많이 저렴하게 낙찰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아직은 투자자가 다음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풀리기로 한 취득세 중과가 아직 안 풀렸기 때문에 시작부터 발을 못 대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물 만난 고기가 누구예요? 실수요자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풀린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게 더 이상 그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하기에는 지금 되게 좋은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내 집 마련 할 만한 물건들을 좀 골라봤는데요. 6억 미만의 물건들을 먼저 좀 찾아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가격에 최저가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6억 미만의 아파트 지금 진행하고 있는 물건이 145개 물건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오늘 낙찰된 거 위에 조금 뜨는데 요거 좀 내려보고요. 문정동에 있는 문정시형 아파트 전용 12평짜리가 나왔네요. 자, 요런 거 신혼부부들이 처음 시작하기도 너무 괜찮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제 사이즈가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신혼이니까 이런 데서 이렇게 딱 붙어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문정시형 아파트 감정가가 7억 4,700인데요. 지금 이게 2회 유찰에서 최저가가 4억 7,800입니다. 2회 유찰을 했는데 이전 회차의 가격이 5억 9,700이거든요. 오랜만에 또 권리분석 잠깐 해볼게요. 임차인이 있네요. 근저당 밑으로 모두 소멸인데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월세를 5천에 60에 살고 있어요. 그 보증금은 이제 앞선 근저당 받고 그다음에 임차인이 이어서 받을 거라서 이 물건의 가치가 지금 4억이나 훨씬 넘는 물건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리상 이런 거 보고 우리가 깨끗하다라고 말해요. 2명의 임차인이 있지만 이분들은 부부다라고 쓰여져 있네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깨끗한 물건이고, 최근에 거래가액을 4월 달에만 해도 거래가 5건이 됐고요.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마지막 거래가 6억 8천, 그리고 조금 낮은 가격이 5억 6천이네요. 자, 지금 최저가가 얼마라고요? 4억 7,800이고요. 이전 회차의 최저가가 5억 9,700이었으니까 이전 회차가 딱 시세다. 지금은 적당한 타임이군요. 얼마를 쓸지는 주요 상황을 살펴보시고 적정 가격은요.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 6억 정도가 적정 가격이라고 보이거든요. 시세가 6억이면 낙찰가는 그거보다 5에서 10% 정도 낮은 가격이면 잘 받았다. 그러면 6억에 5%면 3천이고 10%면 6천이잖아요. 그 정도 선이면 잘 받았다라고 할 텐데, 근데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실거래가 외에도 호가도 같이 좀 보셔야 돼요. 호가가 오름세라면 조금
더 쓰셔야 될 거고요. 호가가 내림세라면 조금 낮춰도 될 거고요. 그리고 디스카운트가 가능한 물건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실제 나와 있는 매물들 중에서 그 물건들을 디스카운트한 가격에서부터 다시 카운트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본 실거래가 6억은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 현장에서 확인을 좀 더 하셔야 됩니다. 아마 중개사님이 의견을 주실 텐데 제가 보기에는 한 5억 5천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 정도가 적정해 보입니다. 투자자들이 들어가기에는 다소 어렵지만 실수요자들은 어떤 분은 2천만 써도 마음에 든다고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실수요자분들에게 너무 완벽한 물건은 항상 낙찰가가 다소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물건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지금 이제 하계동에 있는 장미 아파트, 물론 이제 오래된 아파트이긴 하지만 지금은 좀 주춤한 상태이긴 한데요. 그래도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하고 추후에 뭐 개발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종류들이에요. 그래서 감정가가 5억 9천인데 1회 유찰한 상태에서 4억 7,400만 원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얘는 사이즈도 작지 않아요. 25평형 59제곱이고요. 권리상으로 보면 임차인이 있어요. 이런 물건은 좀 임차인을 놓고 하는 경우들이 많죠. 사실 이런 종류의 물건들은 자녀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임대를 놨다가 나중에 아들 장가가면 주겠다 뭐 이러신 분들이 하기에 되게 무난한 물건들, 큰돈 들이지 않는 물건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임차인이 있는데요. 임차인이 3천에 100만 원으로 월세를 살고 있어요. 결혼 전에는 월세를 받아서 용돈으로 쓰시다가 자녀 결혼하면은 이제 이렇게 주는 그런 용도로 많이 하시는 물건으로 볼 수 있고요. 지금 이 물건 사이즈가 59제곱인데 5월달 거래가 5억 9천이네요. 이것도 한 6억 정도 되는 물건이에요. 6억 2천까지도 거래가 됐어요. 지금 최저가가 얼마죠? 4억 7천이니까 방금 전에 봤던 물건과 되게 비슷하죠. 제가 지금 6억으로 세팅을 했잖아요. 가진 자금이 1억 한 5천에서 2억 정도 되신 분들이 DSR 문제가 없으면 이런 물건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비슷한 물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얘네들을 쭉 늘어놓고 어떤 물건이 가장 내가 수익이 많이 나는지 하나하나 계산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직접 입주한다면 가능한 저렴한 물건들을 하면 좋은데요. 지금 둘 다 임차인이 있었거든요. 임차인을 드린다면 임대가가 높은 물건이 투자금이 적게 드는 물건이에요. 그리고 전세가가 높다면 투자금은 더 줄어들 수 있겠죠. 저렴하게 낙찰받고 전세가는 제대로 낼 수 있으면 투자금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어요. 낙찰가가 저렴하다고 해서 더 좋은 낙찰이기보다는 낙찰가가 다소 높더라도 전세가가 높으면 투자금은 줄어들고 나중에 시세 차익도 더 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비슷한 물건들을요 이렇게 쭉 늘어놓고 골라보시길 권해드려요. 전 종이를 프린트해서 늘어놓고 계산을 해봅니다. 자, 6억 미만 물건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내 집 마련 다들 하고 싶어하는 물건들 하나 보여드릴게요. 송파구에 있는 가장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죠. 가락동 헬리오시티입니다. 이게 평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84제곱짜리고요. 30층에 위치하고 있어요. 감정가가 20억이고 지금 1회 유찰에서 최저가가 16억입니다. 얼뜻 봐도 괜찮은데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임차인이 없이 소유자가 살고 있는 집이고요. 근저당 밑으로 모두 소멸되는 깨끗한 물건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거래된 가격을 보니까 17억 정도로 거래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최저가가 16억 정도잖아요. 그러면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만약에 이 물건을 내 집 마련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이번 차례도 나쁘지 않다, 괜찮다. 1억밖에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도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1억 싸게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얘가 지금 30층이다 보니까 괜찮지 않나, 적정 타이밍이지 않나. 물론 이제 현장에서 더 저렴한 물건이 있는지, 더 급매로 나온 물건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 가격과 비교해서 지금 이제 이 물건이 20억짜리다 보니까 5%만 낮아져도 1억이 되는 거죠.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더 저렴하게 낙찰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경매입니다. 이거 하나 또 소개해 드렸고요. 내 집 마련 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워너비 중에 하나죠. 그리고 최근에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곳인데요. 한남 리버빌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거의 64%까지 내려왔어요. 한남 리버빌이 감정가가
61억이거든요. 두 번이나 입찰했고요. 지금 39억까지 내려왔습니다. 너무 적정 타임인 것 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했더니 이게 권리상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낙찰을 받을 수 없는, 아주 없진 않지만 이거 감안해서 낙찰을 받아야 되는 아주 치명적인 권리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함부로 낙찰 받을 수 없는 물건이죠. 여기에는 전세권이 있는데요. 살고 계신 이 전세입자가 35억에 전세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타승했다는 거죠. 나 이사 가기 싫어. 나 그냥 여기 살 거야. 라고 해서 배당 요구를 안 하신 거죠. 그러면 낙찰자는 잔금을 납부를 하는 것과 별개로 이 전세입자가 전세 기간이 끝날 때 따로 보증금을 내어주어야 하죠. 그래서 이 물건 지금 최저가가 39억 원이거든요. 39억 얼마니까 40억이라고 칠게요. 40억에 만약에 지금 낙찰을 받는다라고 하면 40억 플러스 35억이 되는 거예요. 그럼 75억이겠죠?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인수해야 되는 보증금 35억을 감안해서 입찰가를 정해야 되니까 지금 이 물건 감정가가 61억이란 말이에요. 진짜 저렴하게 받아서 55억에 받는다고 하면 55억 빼기 35억을 해서 입찰가를 선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전세권을 계산을 잘 못하셔서 자칫 잘못 낙찰 받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이 물건은 아마 직접 하시기보다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지 않을까. 다행히 아무도 낙찰을 받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물건을 지금 누군가 낙찰을 받는다라고 하면 입찰 보증금이 3억 9천이잖아요. 입찰 보증금을 날리고 미납을 할 수밖에 없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작가님, 이런 실수가 자주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제대로 공부를 안 하시고 띄엄띄엄 공부를 한 분들이 아마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경매는 사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건데 그 법의 테두리가 굉장히 깊거나 넓거나 하진 않거든요. 굉장히 좁고 간단하고 얇은 법이에요. 그런데 요것조차도 공부를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를 하시게 되면 낭패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전세권에 관련된 것들은 진짜 보고 또 보고 확인 2번, 3번씩 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셔야 되고요. 권리분석 공부는 필수입니다. 딱 2달만 하시면 되거든요.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 그 책에도 권리분석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자세히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꼼꼼히 보시고 그리고 자신 있게 권리분석이 자신 있어졌을 때 입찰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경매 입찰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을 때 참고할 만한 커뮤니티나 사이트가 있을까요? 저희 카페, 즐거운 경매 카페로 오시면 많은 분들이 경매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계세요. 그리고 실제로 낙찰받고 임대하고 매도하고 이 과정들을 다 공유를 하고 있고요. 또 입찰을 할 때도 이 물건은 어떤 물건인지 서로 이야기 나누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카페 안에서도 제가 하는 강의도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강의를 들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공부 잘하려면 공부 잘하는 친구 옆에 가야 된다. 가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물건 보고 나도 올려보고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쉽고 빠른 공부 방법이라고 권해드려요. 작가님,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법원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는데요. 좋은 낙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잘못 받는 낙찰도 간간히 보이고 있거든요. 제대로 공부하셔서 원하는 물건을 꼭 제 가격에 낙찰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하단에 댓글 남겨주세요.